자, 오늘은 어제에 이어서 이항분포가 뭔지 다시 한번 복습을 하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이항분포란 건 뭐냐? 독립시행의 확률이랑 말이 굉장히 비슷하다 그랬어요. 자, 1회 시행 시 어떤 사건 A가 발생할 확률이 P인 독립시행을 n번 반복할 때 이 특정한 사건 A가 일어나는 횟수를 우리가 이제 확률 변수 X라고 두는 거야. 사건 A가 일어나는 횟수를 확률 변수 X라고 뒀을 때 이런 X는 이항분포 n, P를 따른다 이렇게 얘기를 해줍니다. 자, 우리가 보통 이제 이 물결 표시는 다음 확률 분포를 따른다라는 표현이에요. 알겠죠? 네, 물결 표시는 확률 분포를 따른다 이런 뜻이고, 얘는 어떤 확률 분포를 따르느냐? 이항분포를 따르는데 시행 횟수가 n번이고 1회 시행 시 이제 어떤 특정한 사건이 내가 원하는 사건이 발생할 확률이 P인 그런 이항분포이다 이렇게 생각해 주면 돼요. 자, 그럼 이거랑 똑같은 말은 뭐냐? 이거랑 똑같은 말은 X가 그러니까 일어나는 횟수가 정확하게 R이 될 확률이 독립시행의 확률 NCR 곱하기 PR승 Q의 N-R제곱 요걸로 이제 나타나는 녀석이다 라는 거고, 이거를 이제 표로 표현해 주면은 이게 이산확률 분포 일종이기 때문에 표를 그릴 수가 있어요. 자, 그러면은 예를 들어서 어제 얘기했듯이 포켓몬빵을 10개를 사 먹었는데 피카츄 스티커가 나오는 횟수를 확률 변수 X라고 하자 그러면은 X가 될 수 있는 건 이제 하나도 안 나오는 경우부터 모두 다 나오는 경우까지 10봉지 다 뽑았는데 다 나올 때까지 그런 경우들이 이제 확률 변수의 값들이 될 거고, 그때의 확률은 각각 이렇게 독립시행의 확률로 주어진다 그랬습니다. 그죠? 네, 이렇게 이제 주어진다 그랬어요. 자, 그래서 이런 녀석을 가지고 이제 이런 표를 가지고 우리가 평균과 분산을 구할 수가 있다 그랬는데, 그때 이제 최종적으로 이 표를 가지고 평균을 계산해 봤더니 평균이 어떻게 나오더라? MP가 나오더라. 그 다음에 분산이 어떻게 나오더라? 분산이 MPQ가 나오더라. 이게 이제 지난 시간의 결론이었습니다. 그래서 요거는 이제 수학적으로 우리가 계산을 해도 되지만 좀 식이 복잡하고, 그래서 요즘은 시험에 잘 안 나오는 것 같아요. 이거 유도하는 방법이. 그래서 요 결론만 여러분들 외워놔도 되겠습니다. 알겠죠? 근데 결론은 외워놔야 되지만 결론과 별개로 요것도 외워놔야 돼. 여러분들 이제 외워야 될 게 뭐냐? 이 표에서 봤을 때 평균이 MPQ가 나는데 이 평균을 구하는 식이 어떻게 되냐 요걸 알아야 돼요. 자, 평균을 구하는 식은 어떻게 돼요? 여기 확률 변수에다 확률을 곱한 다음에 다 더해준 거잖아. 그래 안 그래? 그죠? 그래서 일반적인 R번째를 생각해 보면은 확률 변수 R에다가 NCR 곱하기 PR제곱 Q의 N-R제곱을 곱해주고, 그 다음에 이 녀석을 통째로 어떻게 해준 거? R이 0일 때부터 R이 N이 될 때까지 다 더해준 거. 요게 바로 이 녀석을 계산한 결과보다 MP가 된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요 식이 평균의 의미를 가지고 있다는 걸 외워둬야겠습니다. 알겠죠? 네. 문제에서 좀 이제 학교 선생님이 여러분들 시험 틀리게 내려면 어떻게 내냐면은 평균을 안 물어보고 이 식의 값은 이렇게 물어봐요. 이 식의 값이 근데 뭐란 걸 알아야 돼? 평균이란 걸 알아야 돼. 이거 외우고만 있으면 답이 MP로 바로 나오는 건데 안 외우고 있으면은 틀리겠죠. 그죠? 계산 간단한데. 그래서 암기를 해줘야 됩니다. 자, 마찬가지로 그럼 제곱의 평균은 어떻게 되냐? 제곱의 평균은 확률 변수를 제곱해준 다음에 확률이랑 곱해가지고 다 더한 거잖아요. 그죠? 그래서 얘는 어떻게 계산이 되냐면은 시그마 R은 0부터 N까지 R 제곱 곱하기 NCR의 PR승 Q의 N-R승 요게 이제 제곱의 평균이 되겠어요. 알겠죠? 요게 제곱의 평균이 되고, 이 녀석은 어떻게 계산이 되냐면, 자, 우리가 분산 어떻게 계산했어요? 분산 MPQ가 어떻게 계산되지? 제평 빼기 평제로 계산이 되죠. 그죠? 제평 빼기 평제로 계산이 되기 때문에, 자, 제곱의 평균을 구하고 싶으면 분산 MPQ에다가 평균의 제곱을 더해주면 되겠습니다. 이항시켜서 더해주면 되기 때문에 이 녀석은 어떻게 계산하냐면은 MPQ에다가 더하기 MP 전체 제곱 얘를 계산해주면 되겠어요. 얘 공통인수가 MP이기 때문에 공통인수 MP로 묶어주면은 MP 더하기 Q 이런 식으로 나오게 되겠죠. 그죠? 요게 이제 제곱의 평균을 구하는 방법이다 라고 알아두면 되겠습니다. 이해됐나요? 자, 요 내용은 책이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필기를 좀 해놔야 됩니다. 이거 두 개는. 자, 중요한 녀석이에요. 자, 그래서 이건 74쪽 거기 이제 74쪽 오른쪽에 그 평균 분산 표준표자 나오는데 옆에 칸이 조금 비어 있지, 그지? 그 옆에다가 여기 이제 이 말이 나타내는 이 표다. 그리고 이 표에서 평균 분산을 계산한 식이 이런 식으로 나오고 계산은 이런 식으로 된다. 평균과 제평을 구하는 식들이 이렇게 나오게 된다는 것까지 여러분들 정리를 좀 해주세요. 옆에다가. 그러니까 문제에서 이제 학교 선생님들이 약간 함정을 낼 때 제평을 구하여라
이 x제곱을 구해라 이렇게 안 된단 말이야. 이 식의 값을 구해라 이런 식으로 문제를 내는 경우도 있어요. 그러니까 이 녀석의 뜻이 제곱의 평균이구나. 이걸 여러분들이 외우고 있어야 된다. 다 적었나요? 네. 그래서 이제 요거 제곱의 평균을 구할 때는 분산에다가 평균의 제곱을 더한 거다. 요식 이항시켜주면 되잖아요, 그죠? 요식으로부터 이렇게 제곱의 평균을 묻는 식이 계산이 되는데 이항분포에서는 제곱의 평균이 이런 식으로 주어진다는 거, 평균은 이런 식으로 주어진다는 거. 의미가 뭐예요? 확률 변수 곱하기 확률입니다. 얘는 확률 변수의 제곱 곱하기 확률이에요. 그래가지고 어떻게 해준 거? 다 더해줬다 이런 얘기지, 그지? 이 실제로 이걸 계산하면 이렇게 나오긴 하는데 여러분들 이걸 이제 다 계산하는 게 너무 좀 힘들기 때문에 유도는 안 할 겁니다. 옛날에 이거 유도하는 것도 학교 시험에 다 나왔는데 요즘은 교과 과정이 줄여들면서 이제 안 나와요, 얘는. 그래서 외우고만 있읍시다, 알겠죠? 자, 그럼 일단 여러분들 이항분포에 대해서 알아야 되는 내용들이 요 내용들이 다예요. 요 내용들이 다고 요걸 이용해가지고 이제 우리가 78페이지에 유형 1번부터 유형 5번까지 한번 쭉 한번 연습 문제 풀이할 때 어떻게 적용되는지 연습을 한번 해보도록 합시다. 자, 먼저 이제 487번 문제부터 한번 봅시다. 487번 78페이지. 자, 이항분포 9,2분의 1을 따르는 확률 변수 x에 대하여 px가 2보다 같거나 작은 확률은 이렇게 이제 물어봤습니다. 자, 그러면 얘는 이제 뭐냐? 확률 변수 x라는 녀석이 뭘 따른다 그랬어 지금? 이항분포 9,2분의 1을 따른다 이렇게 이제 나와 있는데 따른다는 표시를 이렇게 물결 표시를 우리가 쓴다 그랬어요. 이렇게 써주고요. 자, 그럼 요 말을 보는 순간 여러분이 머릿속에서 뭘 떠올려야 되는 거 아닐까? 이 표를 떠올려줘야 돼, 실은. 머릿속에서는. 그러니까 얘가 내가 뭔지 모르지만 똑같은 시행을 9번 한 거야. 똑같은 시행을 9번 했어. 예를 들어서 동전을 던지는 시행을 9번을 했다. 이런 거고. 내가 원하는 사건이 나올 확률이 2분의 1인 거예요. 예를 들어서 동전을 던졌는데 앞면이 나오는 사건을 A라고 두면은 그럼 이제 앞면이 나오는 횟수를 9번 중에 앞면 나오는 횟수를 X라고 했을 때 그런 X가 이런 이항분포를 따르게 된다는 얘기야. 예를 들어서 이런 식으로 생각을 해주면 돼. 어쨌든 간에 똑같은 시행을 9번 반복했고 이거는 이제 내가 원하는 사건이 나오는 횟수인데 원하는 사건이 나오는 횟수를 우리가 확률별수 X로 두는 거예요. 근데 그 횟수가 X인데 그런 사건이 한 번 시행했을 때 발생할 확률이 2분의 1이다라는 표현입니다. 자, 이때 그러면은 X가 정확하게 K번 나타날 확률은 뭘로 생각한다? 독립시행 확률 계산해 준 거예요. 9번 중에 K번 나타난 거니까 어떻게 되겠어? 9C K에 2분의 1의 K제곱 그 다음에 2분의 1의 9 K제곱 이렇게 이제 계산이 되는 거예요. 알겠어요? 네, 이렇게 계산이 되는데 자, 얘는 이제 2분의 1의 K제곱과 2분의 1의 9 K제곱 밑이 2분의 1로 똑같으니까 그리고 이제 지수법칙 써주면 어떻게 될까? 얘는 9CK에 결국 2분의 1의 9제곱 이렇게 이제 나타나게 되겠죠, 그죠? 네, 이렇게 나타나게 됩니다. 자, 이제 우리가 구해야 될 걸 생각해보면 우리가 구해야 될 거는 확률 변수 x가 2보다 같거나 작은 확률이에요. 자, 확률 변수 x가 2보다 같거나 작다. 그러니까 내가 원하는 사건이 나오는 횟수가 2보다 같거나 작다라는 얘기는 뭐냐면은 그 횟수가 0번인 경우 또는 그 횟수가 1번인 경우 또는 그 횟수가
두 번인 경우 요거를 다 더해주라는 얘기랑 똑같습니다. 그러니까 요 표에서 보면은 0일 때 확률, 1일 때 확률, 2일 때 확률 이렇게 세 개를 더해주라는 얘기가 되겠어요. 자 그럼 요건 이제 그 확률들은 요 위에 우리가 찾아놓은 게 있으니까 요 녀석 가지고 계산해주면 됩니다. 알겠죠? 자 그래서 여러분들 요거 지금 487번에 쓴 게 이항분포 NP를 따른다랑 똑같은 표현법이 요 빨간색으로 적어놓은 요 확률의 표현법이다라는 걸 알고 있으면은 이렇게 이제 풀어줄 수가 있겠죠, 그죠? 자 그럼 이제 나머지는 산수예요. K 자리에 0 넣어서 써봅시다. 그럼 9C 0 곱하기 2분의 1의 9제곱, 그 다음에 9C 1 곱하기 2분의 1의 9제곱, 그 다음에 9C 2 곱하기 2분의 1의 9제곱 이렇게 되겠어요. 자 2분의 1의 9제곱은 공통인수니까 묶어주면은 9C 0 더하기 9C 1 더하기 9C 2 요걸 이제 더해준 게 되는 거고 1을 9번 곱하면 512죠, 그죠? 그래서 512분의 자 9C 0은 1이고 그 다음에 9C 1은 9고요. 9C 2는 얼마가 되지? 9 곱하기 8을 2로 나누니까 4, 9, 36이 되겠네. 예, 그래서 얘는 얼마가 되나? 512분의 46이 되겠습니다. 512분의 46. 2로 약분되죠? 2로 약분해주면 분모는 256, 분자는 23 이렇게 나오겠네요. 예, 따라서 답은 256분의 23이다. 이렇게 찾아주면 돼요. 따라서 답은 1번이 되겠죠. 자 그럼 요거 이용해가지고 여러분들 바로 밑에 488번 문제 한번 풀어봅시다. 지금아? 네. 자, 뭐 금방 풀리는 문제죠? 네, 같이 한번 산수를 한번 해보면 자, 여러분들 이제 x라는 녀석이 이항분포 4,3분의 1을 따른다 이런 말을 보면은 이제 뭐야? 아, x가 정확하게 k번 나타날 확률이 어떻게 되는구나? 독립주행의 확률로 나타나는구나. 이걸 생각해주면 돼요. 그래서 40k에 3분의 2의 k승, 3분의 1의 3마이너스 k승 이런 식으로 이제 그 x가 k일 확률이 주어진다는 얘기지, 그치? 자, 그럼 x가 1일 확률이 x가 2일 확률을 k배다 그랬으니까 k 자리에 1 넣은 거, k 자리에 2 넣은 거 써가지고 식을 써주면 이렇게 이제 나오게 되겠습니다. 자, 요걸 이제 정리만 해주면 되는데 양변에 똑같은 건 약분을 시켜버리세요. 3분의 2 하나 있으니까 하나 지워버리고 그다음에 3분의 2 두 개 있으니까 두 개 지워버리면 이렇게 나오겠어요. 그래서 4C1은 4니까 좌변은 4 곱하기 3분의 1 이렇게 될 거고 우변은 k 곱하기 4C는 6이죠.
6 곱하기 3분의 2 이렇게 이제 나타나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양변에 3 똑같이 곱해주고 난 다음에 양변에 또 4로 나눠주면 어떻게 되지? 4로 나눠주면은 이렇게 되겠네. 따라서 k 값은 얼마가 되는구나? 3분의 1이 되는구나 라는 걸 알 수가 있겠죠. 그죠? 네, 따라서 답은 3분의 1 이렇게 되겠어요. 자, 그래서 여러분들 이 공식을 이제 빨리 외워야 된다. 자, 독립식의 확률 공식을 여러분들이 전에 이제 잘 외워놨으면은 크게 뭐 어려운 건 없습니다. 그죠? 네, 전에 공부할 때 잘 외워놨으면은 뭐 문제 푸는 큰 시장은 없는데 안 외운 사람은 빨리 외우도록 하세요. 이거. 이게 어떤 상황에서 쓰는 건지도 알아야 된다. 자, 그 다음에 이제 490번 문제로 한번 가보도록 합시다. 490번. 자, 이번에는 x가 어떤 분포를 따르는지 안 주어지고 문제에서 상황을 얘기해서 자, 490번 어떤 상황인지 한번 봅시다. 승부차기 성공률이 0.6인 어떤 축구 선수가 있어요. 자, 근데 얘가 몇 번의 승부차기를 한다? 5번의 승부차기를 한다겠습니다. 자, 그럼 똑같은 시행을 몇 번 한 거야? 똑같이 이제 승부골 넣는 시행을 5번을 한 거예요. 근데 한 번 시행 시 얘가 이제 성공할 확률이 얼마가 된 거야? 0.6인 거지, 그치? 그죠? 그러니까 이런 상황이에요. 이항분포의 상황입니다, 지금. 그때 이제 이 성공하는 횟수를 확률변수 x라고 하자겠으니까 그럼 이 x는 무슨 분포를 따르겠구나. 똑같은 시행을 반복하니까 이항분포를 따르겠구나. 몇 번 시행했어요? 5번을 시행했고 한 번 시행했을 때 성공할 확률이 얼마래? 0.6이래. 따라서 확률변수 x는 이항분포 5,0.6을 따르는구나. 이렇게 이제 적어주면 되겠습니다. 알겠죠? 예. 그러면은 얘가 승부차기를 정확하게 K번 성공할 확률은 얼마가 되는 거예요? 5번 중에 K 0.6에 K승 그 다음에 1 빼기 0.6은 0.4죠. 실패할 확률이 0.4예요. 0.4는 5마이너 K승 이렇게 이제 적어주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이제 우리가 구해야 될 거는 PX가 1보다 같거나 큰 확률 요 녀석인데 자, 그럼 X가 1보다 크다는 얘기는 X가 1인 경우 그 다음에 X가 2인 경우 그 다음에 X가 3인 경우 그 다음에 X가 4인 경우 그 다음에 X가 5인 경우까지 생각을 해주면 돼요. 원래는 그죠? 예. 왜냐면 승부차기 이제 5번 승부차기를 했을 때 한 번 성공할 수 있고 2번 성공할 수 있고 3번 성공할 수 있고 4번 성공할 수 있고 5번 성공할 수도 있잖아. 그치? 5번까지만 가는 거죠. 골을 5번 차는데 6번 성공할 수는 없어요. 그럼 되게 이상한 거지. 자, 근데 이걸 일일이 다 관리가 되게 귀찮단 말이야, 지금. 되게 귀찮아요. 그럼 얘는 어떻게 해주면 되겠어요? 이 녀석은 전체 확률 1에서 한 골도 못 넣을 확률을 빼주면 이게 더 편하겠죠, 계산이. 그래요, 안 그래요? 그죠? 그러니까 이게 지금 1 이상이라는 표현이거든. 1 이상. 자, 뭐뭐 이상이라는 표현이 나면 우리가 여사건을 생각해주면 편하다 그랬습니다. 그죠? 그죠? 한 골 이상 넣을 확률은 뭐랑 같다? 한 골도 못 넣을 확률을 전체 확률 1에서 빼는 경우랑 똑같다는 얘기잖아. 그치? 그래서 이렇게 계산해주면 되겠어. 자, 그럼 얘는 이제 계산 금방 되죠. 1 빼기 x자리에 k자리에 0 넣어서 써주면 어떻게 되겠어요? 5C0에 0.6에 0제곱 그 다음에 5분의 0.4는 이제 분수로 좀 고치잖아요. 5분의 2죠? 5분의 2의 5제곱 이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얘는 1 빼기 5의 제곱분의 2의 5제곱 5의 제곱이 아니고 5의 5제곱 그냥 쓸까? 5분의 2 전체의 5제곱 이렇게 적어주면 되겠습니다. 이 5분의 1을 5번 곱한 게 조금 번거롭긴 한데 답에 이런 형태가 있죠. 4번에 있죠. 그죠? 네, 따라서 답이 4번이 되겠다. 이렇게 찾아주면 되겠습니다. 자, 여러분들께서 요거 이항분포 MP 이렇게 써주는 게 결국 이제 요거랑 똑같은 건데 요 녀석이 뭐예요? 요 녀석을 우리가 뭐라고 한다? 확률 질량 함수라고 한다고 했죠. 이산 확률 분포에서 확률 질량 함수 요렇게 표로 만든 건 뭐라 그래요? 확률 분포 표라고 얘기를 해준다. 확률 분포 표. 실은 뭐 똑같은 얘기인데 가끔 뭐 구분해서 이렇게 적어줄 수도 있어요. 자, 그럼 여러분들 491번은 똑같은 상황으로 한번 풀어보도록 합시다. 491번 한번 풀어보도록 하죠.
491번 별로 안 어렵죠? 다시 한번 볼까? 자, OX로 답하는 10개의 문항. 자, OX 퀴즈가 10문제가 나왔다는 얘기야. 난 이제 잘 찍기 시작합니다. 네, 잘 찍기 시작하는데, 자, 임의로 답할 때라는 얘기는 찍는다는 얘기죠. 한마디로 쉽게 얘기하면. 자, 마침 문항의 개수를 확률 변수 X라고 하자 그랬어요. 자, 그럼 확률 변수 X는 어떤 분포를 따를까 생각해보면은, 일단 똑같은 시험을 반복하고 있으니까 이항 분포를 따르게 됩니다. 근데 똑같은 시험을 몇 번 반복했어요? 10번 반복을 했어요. 자, 그 다음에 한 번 시행 시, 한 번 문제를 찍었을 때 내가 맞춘 확률은 얼마야? OX키니까 2분의 1이 되겠죠. 그죠? 따라서 10,2분의 1, 요 녀석을 따르는, 요런 분포가 되겠구나. 라고 생각해주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이 녀석의 확률 질량 함수는 어떻게 되겠어요? 독립치기 확률로 나온다 그랬으니까 P, X가 K일 확률이 어떻게 된다? 10CK에 2분의 1에 2분의 1에 K제곱 2분의 1에 K제곱 그 다음에 안 일어날 확률도 2분의 1이죠? 틀릴 확률도 2분의 1이요. 그래서 2분의 1에 10마이너스 K제곱 이렇게 되는데 요거 두 개는 이제 밑이 똑같으니까 어떻게 써줄까 이렇게 해서 10CK에 이거 두 개 이제 지수끼리 더해서 계산해주면 2분의 1에 10제곱 이렇게 이제 나타나게 되겠습니다. 그죠? 자, 그럼 이제 여기 1번 답이 되는 거고요. 네, 이 녀석이 바로 1번 답이에요. 자, 그 다음에 2번 답은 어떻게 되겠어요? 1번 답은 요거는 요거라고 적어주면 되겠지, 그지? 자, 2번 답은 이제 X가 정확하게 8번 일어날 확률이니까 내가 8문제 맞추려면 어떻게 된 거야? 10, 18에 2분의 1에 10제곱이 될 거고 요거 이제 얘는 10, 18은 12랑 똑같죠, 그죠? 그래서 곱하기 2의 10제곱은 1024고 1024분의 1 이렇게 될 거고요. 10C는 얼마죠? 10 곱하기 9를 1로 나눈 거니까 45가 되겠네. 따라서 얘는 1024분의 45 이렇게 이제 계산해 주면 되겠습니다. 자, 뭐 이제 공식만 외우면 이항분포는 별로 크게 어려운 문제는 없어요. 아까 선생님 외우라고 한 것들만 다 외우면은 답은 금방 나오기 때문에. 자, 그 다음에 이제 493번 문제 한번 봅시다. 493번. 정말 쉬운 문제인데. 자, 이항분포 B 20,10을 P를 따른 확률별수 X라고 했으니까 X는 이항분포 20,P를 따라. 자, 이때 평균이 5일 때 분산이 얼마냐를 물어봤습니다. 자, 그럼 평균 구하는 공식 뭐였어요? NP예요, NP. 따라서 평균 구하는 공식이 NP니까 20P가 얼마가 되는구나? 5가 되는구나. 따라서 P 값은 얼마가 되겠어? 20분의 5니까 4분의 1이 되겠구나. 자, 그럼 Q는 얼마가 되겠어요? Q는 안 일어날 확률이니까 얘는 1 빼기 4분의 1 해주면 되겠죠? 4분의 3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사건이 일어날 확률이 4분의 1이야. 그럼 안 일어날 확률은 4분의 3이 되겠지. 그지? 이렇게 NPQ를 다 찾아주고 그럼 분산은 NPQ로 구한다 그랬잖아요. 그죠? 그래서 NPQ 얘로 계산해주면 분산 끝납니다. 그럼 약분해준 다음에 곱해주면 얘는 분산은 4분의 15다. 이렇게 이제 계산이 되겠죠. 그죠? 네, 이런 식으로 계산해주면 되겠어요. 자, 그럼 요거는 조금 어려운 거 가지고 연습 한번 해봅시다, 여러분들. 496번 한번 연습해볼까요, 밑에? 496번. 풀어보도록 하죠. 자, 얘는 조금 어렵습니다. 여러분 한번 잘 봅시다. 자, 대문자 x가 소문자 x라는 값을 가질 확률이 40cx에
8의 10제곱분의 7의 x제곱 이런 식으로 나타나는데 이 형태를 잘 보니까 요 이항분포의 확률질량 함수랑 되게 비슷해요. 그죠? 독립식의 확률이랑 비슷하단 말이야. 근데 형태가 완벽하게 똑같진 않거든. 그래서 이제 얘를 한번 좀 변형을 시켜볼게요. 어떻게 변형시켜주냐면은 40cx 곱하기 자, 요 8의 10승을 갖다가 8의 x제곱과 그 다음에 8의 10-x제곱을 이렇게 나눠볼 거야. 이런 식으로. 40제곱 아니에요? 40 미안. 8의 40제곱이네요. 선생님 여기 잘못 적었다. 8의 40제곱을 이 40을 x랑 40 빼기 x로 갈라서 보겠다는 얘기예요. 이렇게 x랑 40 빼기 x로 이렇게 갈라서 보면은 얘가 어떻게 되겠어? 얘 40c x 곱하기 8의 x분의 7의 x는 우리가 8분의 7 전체 x제곱이라고 써줄 수가 있고 근데 이제 나머지는 뭐가 되겠어? 8분의 1에 40-x제곱이라고 쓸 수가 있죠? 왜냐하면 1은 몇 번 거듭 제곱해도 1이기 때문에 얘를 이런 식으로 변형시킬 수가 있다는 얘기요. 이렇게 해서 이게 독립식 형이랑 똑같은 형태가 되니까 이런 x는 어떤 분포를 따르겠구나? 이항분포 40번 시행을 했고 지금 40번 시행을 했고 한 번 시행을 했을 때 내가 원하는 사건이 나올 확률이 8분의 7인 녀석이구나. 이렇게 이제 찾아줄 수가 있을 겁니다. 그죠? 그래서 이제 거꾸로 확률질량함수 형태를 보고 우리가 거꾸로 이제 이항분포를 추론해 보는 게 되겠어요. 자, 그럼 평균값은 나타난다. NP죠, 그죠? 따라서 40 곱하기 P 8분의 7에 계산해 주면 되니까 답은 얼마가 되겠어요? 35 이런 식으로 계산해 주면 되겠어요. 특히 이제 이런 형태 여러분들 눈에 잘 안 띄기 때문에 자, 이 녀석이 변형을 이렇게 해주면은 이런 형태로 나온다라는 거. 그러니까 요 이항분포의 확률질량함수 요거랑 비슷한 형태로 이제 만들어내는 방법을 여러분들 잘 기억을 해놔야 됩니다. 알겠죠? 그냥 보면 잘 몰라요 이거. 왜냐면 1을 몇 번 거듭 제곱해도 1이 된다는 사실을 이제 우리가 잘 못 써먹거든. 근데 이걸 이렇게 변형시키니까 요령이니까 일종의 스킬이니까 여러분들 잘 기억해 둡시다. 오케이? 시험 문제 잘 나온다 이런 거. 지금 보면 이항분포 자체는 별로 어려울 게 없어요. 그냥 NPM, PQ만 외우면 다 끝이기 때문에 그걸 만들어내는 과정에서 이렇게 식을 변형한다던가 해가지고 함정을 많이 내거든. 이런 거 이제 여러분들 잘 기억해 두도록 하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499번 문제 한번 봅시다. 499번 문제. 주사위를 90번 던졌어요. 자, 한 개의 주사위를 90번 던졌다. 근데 4 이하의 눈이 나오는 횟수를 확률변수 x라고 하자. 그러면은 확률변수 x는 무슨 분포를 따르겠어? 똑같은 시행을 반복했는데 특정 사건이 나오는 횟수를 확률변수 x라고 뒀으니까 이항분포를 따르게 됩니다. 얘는 이항분포를 따르게 돼요. 자, 이항분포를 따른다는 걸 뭘 보고 할 수 있는 거야? 똑같은 시행을 반복하는 걸 보고 알 수가 있어요. 자, 90번이나 시행을 했어. 그럼 n에 해당되는 게 90이 되고 자, 그 다음에 한 번 던졌을 때 한 번 주사위를 던졌을 때 4 이하의 눈이 나올 확률은 얼마예요? 전체 6개 중에서 4 이하면 1, 2, 3, 4, 4개잖아. 그지? 그러니까 3분의 2가 되겠죠. 따라서 얘는 이항분포 90, 3분의 1을 따르는 녀석이다. 이렇게 이제 써주면 되겠습니다. 자, 이때 제평을 구하라 그랬어요. 제평. 제평은 어떻게 구한다? 분산에다가 평제를 더해준다 그랬습니다. 그죠? 왜? 이 분산 구하는 공식. 분산이 원래 어떻게 계산해요? 제평 빼기 평제잖아. 그래 안 그래? 그럼 이제 이 제평을 구하고 싶으면 분산에다가 얘 이항시켜서 평제를 더해주면 되겠지, 그지? 네. 자, 근데 분산은 어떻게 구해요? 분산은 NP로 구하니까 분산 NPQ로 구하죠. 90 곱하기 3분의 2 곱하기 3분의 1 이게 분산이고 여기에다 평균이 90 곱하기 3분의 2죠. 요 평균의 제곱을 더해주면 되겠구나. 이렇게 이제 계산이 되겠어요. 알겠죠? 졸지 말고 가거나. 자, 그럼 이제 나머지는 산수죠. 3, 3 약분해주면은 요 분산이 20이고 그 다음에 3 약분해주면 30 곱하기 2는 60이니까 60의 제곱을 해주면 3600이 되겠죠. 그죠? 따라서 제평은 얼마가 되는구나? 3620이 되는구나. 이렇게 이제 찾아주면 되겠습니다. 간단한 공식이니까 여러분들 별로 어려울 건 없겠어요. 자, 그러면은 요것도 문제를 한번 풀어볼까? 조금 어려운 거 한번 해봅시다. 501번 문제 한번 풀어보죠. 다음 장 넘어가서 501번.
자, 한번 같이 볼까요? 자, 지금 주머니가 있어. 자, 주머니 속에 선생님의 살을 찌울 다크 초콜릿 6개와 화이트 초콜릿 3개가 들어 있습니다. 예. 초콜릿 참 맛있죠, 그죠? 예. 선물해주는 학생 한 명도 없고 참 서글프다. 자, 농담이고요. 자, 이 초콜릿이 이제 모양과 크기가 똑같기 때문에 내가 이제 주머니에 손 넣어가지고 뽑을 때는 랜덤하게 뽑히겠지, 그지? 모든 게 뽑힐 확률이 동등하다고 생각해주면 되겠어요. 자, 근데 얘를 이제 뽑는데 몇 번을 뽑냐면은 70번을 반복한다. 3개를 꺼내서 이제 확인하는 과정을 70번을 반복한다는 얘기요. 자, 그랬을 때 내가 이제 어떤 사건인 거 하니까 다크 1개랑 화이트 2개가 나오는 다크 1개, 화이트 2개 요렇게 나오는 사건을 이제 생각을 해주는 거야. 이렇게 나오는 사건을 생각해 줄 거예요. 자, 그러면은 한 번 뽑았을 때 이렇게 될 사건을 내가 A라고 하면은 A가 일어날 확률은 얼마가 될까요? A가 일어날 확률은. 자, 몇 개 중에 뭐 몇 개 뽑나 이런 거 우리 많이 해봤잖아. 자, 전체 경우는 뭐가 되겠어요? 전체 9개 중에서 3개를 뽑는 경우의 수를 생각해 주면 되는데 그 중에서 다크 하나, 화이트 2개 나오면 다크 6개 중에서 하나 뽑고 그리고 화이트 3개 중에서 2개를 뽑아준다. 이렇게 이제 써주면 되겠지, 그지? 그죠? 요건 우리가 이제 확률에서 공부한 거기 때문에 여러분들 확률을 좀 알고 있어야 돼요. 까먹으면 안 된다. 그래서 전체 경우의 수분에 원하는 경우의 수. 요게 이제 사건 A가 1의 시행시 나올 확률이 되겠어요. 자, 그래서 여기 계산해 보면 6시1은 6이고 3시2는 3이고 9시3은 얼마죠? 9시3 계산해 볼까? 9시3은 9부터 숫자 3개 곱하고 9, 8, 7 곱하고 3팩토리얼 3이 1로 나눠주면 되니까 3 약분되고 2 약분되고 3, 4, 12 이렇게 되겠네. 그럼 3 하나 약분시키고 또 2 하나 약분시켜주면은 여기 2 하나 남고 여기 3 하나 남으니까 얘는 14분의 3이라고 나오겠습니다. 14분의 3. 네, 요게 이제 1의 시행시 내가 원하는 사건 A가 나올 확률이 되겠어요. 자, 근데 이런 시행을 몇 번 반복했다고 지금? 70번 반복해서 그때 내가 원하는 사건이 이런 사건 A가 나오는 횟수를 확률 변수 X로 둔다고 했으니까 이 X는 똑같은 시행을 반복하니까 이항분법을 따르게 되고 시행의 수는 몇 번이 되겠어? 70번이 되고요. 한 번 시행했을 때 내가 원하는 사건이 나올 확률이 여기서 우리가 구한 14분의 3이 돼버리는 겁니다. 알겠죠? 자, 그래서 이제 평균은 NP로 구하면 되니까 굉장히 쉽죠? 70 곱하기 14분의 3 해주면 여기 약분해주면 여기 5니까 5, 3, 15 이렇게 이제 나타내게 되겠어요. 자, 얘기는 뭐예요? 내가 70번을 뽑을 동안에 이 원하는 사건이 나오는 횟수가 평균적으로 몇 번 정도 될 거다? 15번 정도 될 거다. 이렇게 이제 생각을 해주면 되겠습니다. 알겠죠? 자, 그래서 얘는 이제 좀 문제가 어려웠던 게 뭐냐면은 이 확률을 내가 직접 구해야 되기 때문에 1회 시행 시에 이제 나올 확률 P를 직접 구해야 되는 문제이기 때문에 좀 어려워요. 확률이랑 이제 문제가 짬뽕 되게 되겠지, 그지? 네. 이런 식으로 생각해 주면 되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좀 503번 문제, 503번 문제 한번 풀어보도록 합시다. 자, 한 개의 동전을 25번 던질 때 앞면이 나오는 횟수를 확률 변수 X라고 하자 그랬어요. 자, 그럼 이거 보면 확률 변수 X가 이항분법 따라가는 거 금방 알 수 있습니다. 똑같은 시행을 몇 번 반복? 25번 반복을 했어. 자, 그 다음에 내가 원하는 사건이 앞면이 나오는 사건이잖아요. 그죠? 한 번 던졌을 때 앞면 나올 확률이 얼마야? 2분의 2지? 그걸 여기다가 P자리다 이렇게 써주면 되겠어요. 자, 그럼 요걸 알면은 자, 평균 어떻게 구해? 평균 NP로 구하니까 그냥 2분의 25 될 거고 분산은 어떻게 구해요? NPQ로 구할 테니까 여기다 2분의 1 더 곱해주면 되겠네. 그래서 4분의 25가 되겠습니다. 이렇게 계산이 되는데 우리가 이때 구해야 될 거는 V-4x 더하기 10 이 녀석의 값을 구하는 게 목적이에요. 자, 확률 변수가 -4x 더하기 10이라고 바뀌었어. 자, 그러면은 우리가 원래 확률 변수 x에 대한 식이랑 비교할 때 어떻게 돼요? 분산은 더한 거에 영향을 받는다 안 받는다? 안 받는다 그랬죠? 더한 거에 영향을 안 받고 곱한 거에는 어떻게 영향을 받는다겠어요? 제곱한 거에 영향을 받는다겠어. 따라서 얘는 -4의 제곱 곱하기 vx 이렇게 이제 계산해주면 되겠습니다. 그러면은 16 곱하기 자 vx가 4분의 25니까 4분의 25 해주면은 4 하나 약분시켜주고 곱해주면 얘는 분산이 얼마가 된다? 100이 되겠구나 이렇게 찾아줄 수 있겠죠, 그죠? 자, 이런 식으로 계산해주면 되고요. 자, 요거는 조금 어려운 거 한번 풀어보자, 여러분들. 506번 한번 풀어볼까요? 자, 506번 같은 문제 학교 시험에 진짜 잘 나온다. 그리고 많이들 틀려요. 자, 이거 별표 5개 쳐놓고 지금 한번 풀어보도록 합시다. 506번.
자, 이 문제가 조금 어렵습니다. 지금부터 선생님 설명 잘 들으세요. 좀 어려웠을 텐데. 자, 일단 문제의 상황은 다 문제를 파악해봤지, 그지? 자, 수직선이 있어. 네, 수직선이 원점에 일단 점피를 처음에 놓고요. 자, 그 다음에 어떻게 해주냐면은 주사위를 던집니다. 주사위를 던져서 4 이하의 눈이 나오면, 그러니까 1, 2, 3, 4가 나오면은 요 양의 방향으로 3만큼 움직입니다. 이렇게 3만큼 움직이고, 그 다음에 5 이상의 눈이 나오면, 5 또는 6이 나오면 왼쪽으로 음의 방향으로 한 칸 움직인다는 얘기예요. 자, 이렇게 하는데 얘를 주사위를 몇 번 던질게? 6번을 던질 거야. 알겠어요? 네, 6번을 던진 후에 점피의 최종적인 위치를 확률변수 x라고 두장했습니다. 자, 근데 이거 확률변수 x 처음에 바로 찾기가 좀 힘들어. 그래서 뭐부터 생각하냐? 1번에 힌트를 줬어요. 1번 힌트가 정말 중요한 건데, 한 개의 주사위를 6번 던져서 4 이하의 눈이 나오는 횟수를 일단 확률변수 y라고 둬보자라고 한단가. 자, 그러면은 이 y는 어떤 분포를 따르게 되는 거니까 이항 분포를 따르게 되겠어요. 그죠? 특정한 사건이 나오는 횟수를 확률변수 y라고 뒀단 말이야. 그럼 요거는 뭐야? 이항분포야, 이항분포. 자, 이항분포 대 지금 똑같은 시간을 몇 번 반복했지? 6번 반복했죠, 그죠? 그래서 이항분포 6, 자, 그 다음에 한 번 시행을 했을 때 4 이하의 눈이 나올 확률이 얼마예요? 한 번 시행했을 때 4 이하의 눈이 나올 확률은 6분의 4, 3분의 2가 되겠죠. 예, 따라서 얘는 y라는 녀석은 이항분포 6, 3분의 1을 따른 녀석이다. 이렇게 생각을 해주면 되겠어. 알겠죠? 자, 그럼 이때 요걸 가지고 우리가 y의 평균, y의 기대값은 np로 계산해주면 되니까 얼마가 되겠어요? 얘는 4가 되겠구나. 요걸 알 수가 있고, y의 분산은 npq, 여기다 3분의 1 곱해주면 되겠네, 그치? 그래서 얘는 3분의 4가 될 거다. 요걸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일단 이 정보들을 이 y라는 녀석에 대해서 이제 파악을 하고 있어야 돼요. 알겠어요? 문제가 좀 복잡한데 일단 좀 간단하게 생각하면은 우리가 이제 이항분포는 결국 뭐야? 이항분포는 어떤 똑같은 식을 반복을 했을 때 어떤 특정한 사건이 일어나는 횟수, 요 횟수를 확률변수 x라고 뒀을 때 이제 이항분포를 따르는 거잖아요. 그죠? 그래서 여기 이제 한 개의 주사위를 6번 던졌을 때 4 이하의 눈이 나오는 횟수, 요 횟수를 주목해. 아, 그럼 이거는 똑같은 시간을 반복했는데 특정한 사건이 나오는 횟수를 확률변수 x로 뒀으니까 얘는 무슨 분포를 따르는구나? 이항분포를 따르는구나. 이 y가 이항분포를 따르는 거예요. 알겠어요? 그래서 y는 뭘 따른다? 이항분포 6, 3분의 1을 따르고 그때 np, npq로 y의 평균과 y의 분산을 구할 수가 있다는 얘기입니다. 알겠죠? 예. 자, 그럼 이제 1번 문제가 요구하는 건 뭐냐면 이 y랑 x 사이의 관계를 찾아보라는 얘기야. 1번 문제는 y랑 x 사이의 관계를 찾아보라는 얘기인데 여러분들 생각해 봅시다. 예를 들어서 특별한 이렇게 생각해보자. 만약에 4 이하의 눈이 정확하게 y값이 2라고 했어요. 2, y값이 2라고 했어. 자, 그러면 x값은 얼마가 될까? 이거 한번 생각해 볼까요? y값이 2일 때 x값은 어떻게 계산하죠? y값이 2가 나왔다는 얘기는 얘가 이제 양의 방향으로 3만큼 가는 게 몇 번 나왔다는 얘기야? 2번 나왔다는 얘기잖아. 그치? 그래 안 그래요? 그죠? 4 이하의 눈이 나오면 양의 방향으로 3만큼 가는데 그러면은 y가 2번이라는 얘기는 어쨌든 순서는 모르겠지만 일단 6번 이쪽으로 간 거야 지금. 그래 안 그래? 그죠? 이 6번이 어디서 나왔어요? 이 3에다가 이 y값을 곱해서 나온 거야. 양의 방향으로 이동한 칸수예요. 자, 그러면 음의 방향으로 이동한 칸수는 몇 칸이 나오겠어? 음의 방향으로 이동한 칸수 총 몇 번을 던졌어? 6번을 던졌단 말이야. 그럼 양의 방향으로 움직이는 이 3만큼 간 거는 2번 간 거예요. 2번. 3만큼 2번 갔어. 그럼 마이너스 1만큼은 몇 번 가게 되겠어? 6번 중에 2번 앞으로 갔으니까 나머지 4번이 뒤로 갈 거 아니에요. 그래 안 그래요? 그죠? 자, 숫자를 예를 들어서 이렇게 쓰면은 자, 일반적으로 생각해보자. 양의 방향으로 3만큼 가는 게 예를 들어서 y번이다 라고 치면은 음의 방향으로 1만큼 가는 거 그럼 몇 번이 되겠어? 6-y번만큼 가면 되겠죠. 그래요 안 그래요? 그죠? 예, 양의 방향으로 가는 횟수랑 음의 방향으로 가는 횟수랑 더해서 얼마가 돼야 돼? 6번이 나와야 되거든. 그죠? 따라서 이걸 보고 우리가 최종 위치 x를 y에 관한 식으로 표시해 줄 수가 있어요. 자, y번만큼 3만큼 y번 3만큼 갔으니까 어떻게 되겠어? 3y만큼 가고 그다음에 음의 방향으로 1만큼은 몇 번만큼 가서 6-y번만큼 간 게 되겠죠. 그래요 안 그래요? 그죠? 가나 경찰고. 자, 그래서 어떻게 되는 거야? 얘가 4y-6 그래서 x는 4y-6이 된다. 이런 관계식이 나오는 거예요. 이해가 됐나요?
다시 한번. 자, 양의 방향으로 3만큼 가는 거를 예를 들어서 2번을 갖다고 치면은 총 6번을 던졌으니까 나머지 4번은 음의 방향으로 마이너스 1만큼 가게 될 거야. 그래 안 그래? 그죠? 그걸 일반적으로 생각해주면 y번만큼 6번 중에 y번만큼 양의 방향으로 3만큼 가면은 나머지 6-y번만큼은 음의 방향으로 1만큼 갈 거란 얘기잖아. 그죠? 네, 그래서 그거 두 개를 이제 이렇게 계산해주면은 최종 위치 x가 나오게 되는 얘기예요. 이해가 되나요? 자, 그러면은 여기 1번 답이 바로 이 녀석입니다. x는 뭐가 된다? 4y-6이 된다. 이게 1번 답이에요. 자, 그럼 2번에서 우리가 구해야 될 건 뭐예요? x의 평균값이야. 이 x를 구하고 싶은데 x는 내가 y로 표현을 해줄 수가 있었어요. 어떻게 표현돼? 4y-6으로 표현이 되겠지, 그지? 근데 평균은 곱한 거랑 더한 거에 똑같이 다 영향을 받는다고 했으니까 이렇게 계산이 될 거고 이 y 값은 우리가 위에서 4라고 구해놨어요. 따서에는 4 곱하기 4 빼기 6이 되니까 얼마가 되겠구나? 10이 되겠구나. 이렇게 찾으면 되겠습니다. 됐죠? 자, 따라서 요 506번 같은 문제가 좀 어려워요. 왜? 확률 변수가 2개가 나왔거든 지금. 그리고 이 y라는 확률 변수를 잡아야 이 y의 분포를 우리가 정확하게 알 수 있다는 얘기예요. 네, 이건 좀 어려운 문제니까 506번 밑에다가 풀이 과정 좀 상세하게 잘 적어두도록 합시다. 알겠죠? 요거 이제 예를 들어서 적어보고 자, 이렇게 해서 이제 이항분포에 대한 얘기를 한번 다 마무리를 해봤고요. 자, 이항분포는 결국은 뭐야? 이제 이산 확률 분포의 일종이에요. 이산 확률 분포의 일종. 이산 확률 분포가 뭐야? 확률 변수 x 값을 띄엄띄엄 셀 수 있는 것들입니다. 예, 그런 녀석의 특정한 어떤 하나의 분포를 한번 본 거예요. 예, 문제는 이 정도 나오고 더 어렵게 나오진 않고요. NPNPQ만 잘 외워도 여러분들 이제 웬간하면 이항분포 쪽은 틀리지 않고 잘 맞출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쉽게 나오는 파트니까 기억해주세요. 자, 이제 실은 어려운 건 다 지났어요. 지금부터는 뭐 공식 몇 개 외우고 이해 몇 개 하고 그러면 이제 끝이 문제들이라 평균 파트는 이제 평균 분산 구하는 것만 잘 알면은 뭐 실제로 게임은 끝이다. 기호만 잘 외우고 특히 이제 기호가 좀 여러분들이 생소한 게 많이 나오거든. 그래서 기호를 잘 외워야 돼요. 이 기호가 뜻하는 게 뭔지만 우리가 잘 기억해 두면은 크게 어려운 문제들은 없습니다. 자, 그러면은 이제 시간이 얼마 남았는데 남은 시간 동안 이항분포가 아니라 이제 정규분포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을 하고 마치도록 할게요. 자, 정규분포. 영어로는 뭐라고 얘기를 해주냐면은 normal distribution 라고 얘기를 해줘요. 자, 아는 단어 나왔습니다. normal 무슨 뜻이에요? normal 무슨 뜻이죠? 지훈아 무슨 뜻이야 normal? 표준? 그냥 정상적인 뭐 이런 뜻이죠. 평범한 정상적인 이런 뜻이에요. 자, 그래서 여기 정규란 말의 뜻이 뭐냐면은 정규란 말의 뜻은 그냥 되게 평범한 분포다라는 뜻이야. 우리가 흔하게 볼 수 있는 분포란 얘기예요. 엄청 흔하게 볼 수 있는 분포다. 얘는 이제 정규 분포는 일종의 연속 확률 분포의 일종 하나입니다. 연속 확률 분포. 선생님 발음이 좀 안 좋나? 아니 그건 다른 선생님 얘기했어요. 선생님 영어를 별로 안 좋아해요. 자, 연속 확률 분포. 자, 예를 들어서 이런 상황을 한번 생각해 볼게요. 지난번에 우리가 연속 확률 변수로 쓸 수 있는 것 중에 대표적인 예로 키를 얘기했었죠. 그죠? 키라는 건 이제 우리가 측정 단위가 아주 정밀하게 가면 갈수록 소수점 단위로 쭉 내려갈 수가 있기 때문에 정확하게 키가 얼마인 애가 몇 명이다 이렇게 생각해야 되기 힘들다 그랬어. 그지? 네, 그런 건데. 자,
자, 여러분들 전 세계 인구 지금 한 70억 된다 그랬죠, 그죠? 이 70억 명의 인구에 대해서 순간적으로 키를 다 한번 재보는 거야. 순간적으로 키를 다 재가지고 조사를 한다고 칩시다. 자, 그러면은 얘가 어떤 분포가 나올 것 같아요? 일반적으로 아주 평범하다면은 이런 분포가 나오게 됩니다. 얘는 일단 우리가 이제 연소 확률 분포이기 때문에 표를 못 그리고 뭘 그려야 돼? 확률 밀도하면서 그래프를 그려야 된다 그랬죠, 그죠? 그래프를 그려야 되는데, 자, 그 그래프가 어떻게 나오는 거 아니까 아주 작은 호비 쪽의 비율은 굉장히 작을 거야. 그래 안 그래? 그죠? 그리고 키가 엄청 큰 거인 쪽의 비율도 엄청나게 작을 거예요. 보통은 어떻게 되겠어? 전 세계 인구의 평균 키 한 165 정도 될까요? 160에서 165. 그 사이에 뭐 평균 정도가 있을 것 같은데, 그 정도 사이에 있는 사람들의 비율이 어떻겠어? 제일 많겠지, 그지? 그죠? 제일 많을 거고, 양 극단으로 가면 갈수록 비율이 줄어들 겁니다. 그래서 분포가 이런 식으로, 예, 아주 이상적인 경우라면 이런 식으로 나오게 되겠어요. 그래서 요 평균 근처에서 사람 수가 제일 많아지고, 양극단으로 갈수록 어떻게 된다? 사람 수의 비율이 엄청나게 줄어드는 거야, 급격하게. 그래서 키가 엄청 작아. 예를 들어서 키가 막 뭐 40cm, 10cm 막 이런 사람들은 10cm면 태하잖아. 미안해요. 갓난아기 키가 얼마지? 갓난아기 키가? 모르겠다. 네. 뭐 어쨌든 간에 뭐 키가 엄청 작은 사람이 있을 거고, 막 기업으로 키가 막 2m 얼마 이런 사람들도 엄청 여기 작은 비율로 있을 거예요, 그죠? 그 다음에 평균 근처에 사람 숫자가 몰려 있을 거다. 만약에 이게 정말 이상적인 분포라면은 이 평균을 기준으로 어떻게 되겠어? 정확하게 좌우대칭의 모양이 나오게 되겠죠, 그죠? 네, 요런 식의 분포를 이제 우리가 뭐라고 얘기를 해주냐면 정규 분포다라고 얘기를 해줍니다. 네, 정규 분포. 이 정규분포를 나타내는 함수식이 있어요. 함수식이 fx는 어떻게 되는 거니까 루트 2파이 곱하기 시그마 분의 1에 2의 마이너스 2 시그마 제곱분의 x 마이너스 m 전체의 제곱, 이런 식으로 이제 뭐 식이 있게 되는데, 이거는 여러분들 암기할 필요가 절대 없습니다. 안 해도 돼요. 대충 저렇게 생겨먹은 식이 정규분포 곡선이구나 이렇게 이제 생각만 해주면 된다. 복잡하잖아, 그치? 2라는 거 처음 보잖아. 게다가 이거 초홀수인데, 이거 뭔지 알아요? 이거? 2? 사용대수 2? 아니요. 얘는 대충 2.78 모시기 이렇게 가는 무리수예요. 파이 같은 것처럼 파이는 뭐 3.14 15916 뭐 이런 식으로. 얘는 선생님이 좀 많이 외웠는데 얘는 좀 덜 외웠다. 뭐 한 이 정도로. 예. 무리수예요. 초월수라 그러는데, 예, 이런 무리수가 있어요. 이 무리수는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냐면, 여러분들 어차피 미적분 계열 사람들은 나중에 배울 테니까 간단하게 설명을 하나 할게. 여러분들 y는 x분의 1 그래프 있죠, 그죠? 요런 유리함수 그래프. 요 유리함수 그래프에서 여기 이제 얘가 1,1이라는 점을 지나는데, 여기 1부터 시작해가지고 여기 어디까지 요 아랫부분의 면적을 계산했을 때 이 면적이 1이 되게 하는 요 x값을 우리가 2라고 이렇게 잡습니다. 알겠죠? 원래 이게 2의 정확한 정의는 아닌데 여러 가지 이제 설명 중에 나오는 거 중에 하나예요. 뭐 이런 숫자가 있다. 이과 갈 사람들은 나중에 미적분 가면 실컷 배우게 될 거야. 여기 있다라고 일단 치고요. 어쨌든 간에 이제 중요한 건 뭐다? 어쨌든 간에 중요한 거는 정규 분포는 뭐다? 연속 확률 분포의 어떤 한 일종이고, 아주 이상적으로, 아주 보통으로 평균을 기준으로 좌우대칭의 모양을 가지는 확률 밀도 함수다라고 생각해 주면 되겠어요. 알겠죠? 자, 그럼 얘는 무슨 함수? 확률 밀도 함수야. 연속 확률 분포이기 때문에. 자, 확률 밀도 함수의 성질 한번 볼까요? 확률 밀도 함수의 성질은 뭐가 있어? 이 아랫부분 면적이, 이 x가 될 수 있는 모든 값들에 대해서 아랫부분 면적 구했을 때 얼마가 나와야 된다? 1이 나와야 된다 그랬죠? 이게 전체 확률이랑 똑같다 그래서 이 전체 아랫 면적이 1이 되는 이런 성질이 있습니다. 알겠죠? 예, 요 전체 아랫 면적이 1이 되는데, 근데 얘가 좌우대칭이란 말이야. 그럼 요 정 가운데 평균을 기준으로 반쪽의 면적은 얼마가 될까? 반쪽의 면적은 0.5가 나오게 되겠죠, 그죠? 반쪽의 면적은 0.5가 나오게 됩니다. 자, 그래서 이제 이런 게 이제 정규분포고요. 마지막으로 정규분포의 기호를 한번 알아보자. 정규분포는 이런 확률 변수 x가 정규분포를 따라간다 그러면은 정규분포의 앞글자는 뭐예요? n이죠, 그죠? 그래서 대문자 n 쓰면 얘가 정규분포라는 뜻이고, 그 다음에 여기 가로 열고 역시 이항분포랑 비슷하게 두 가지의 정보를 적어주는데, 그 두 가지의 정보는 뭐냐면 앞에다가는 평균을 적어주고 뒤에다가는 표준편차의 제곱 분산을 적어줍니다. 알겠죠? 그래서 정규분포는 m, 시그마 제곱 이런 식으로 써줘요. 요 기호 여러분들이 잘 기억을 해두도록 합시다. 알겠죠? 네. 그래서 오늘은 기호를 어떻게 쓴다까지만 공부하고, 다음 시간에 정규분포의 이제
그 어떤 성질들, 계산들 이런 것들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그냥 V라고 하면 되죠. 시그마 제곱을. 왜냐하면 실제로 나중에 우리가 그 표준화라는 정규분포에서 나중에 표준화라는 작업을 해줄 건데 우리가 저번 시간에 표준화 변수 요거 배웠어요, 그죠? 요거 배웠어요. 이 작업을 이제 이번 이 정규분포 때 많이 할 거거든. 이때 요 시그마를 좀 쉽게 찾아주기 위해서 얘를 시그마의 제곱 형태로 써줍니다. 알겠죠? 예, 분산 V로 써준 대신에 표준분포의 제곱 형태로 많이 써줘요. 자, 일단 요 정도까지만 하고요. 예, 더 자세한 내용은 다음 시간에 이어서 하도록 할게요.